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예, 이제 침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체력이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체력 훈련을 계속 밤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아, 밤 잠도 안 자고 가면은 침투술, 그다음에 도주, 폭파, 야간 사격 뭐 이런 게 주로 밤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 들어가서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북한군으로 위장을 한다거나 북한군의 어떤 그 생활 태도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몸에서 익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훈련할 때 저희가 그 북한 군복을 입고 하는 훈련도 있고 임무에 따라서. 네. 와. 말투 같은 것도 연습을 하세요? 그럼요. 어. 그 저희가 매주 토요일이면 인민군 생활화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합니다. 인민군 생활과 똑같이. 예, 비디오 보면서. 비디오 보면서요? 그리고 연습도 시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검문소를 지나갈 때 인민군 병사가 만약에 잠깐 와보라고 해가지고서 뭐 물어본다면 한다면? 답변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평상시에 그것도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두 분은 북한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고 하신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지 까먹었죠. 제가 제일 잘해서. 아, 맞아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아, 네. 경찰국에서 왔지. 경찰국? 경찰국 어디서 왔습니까? 그 저 동무는 경찰국 동무한테 이래저래 반말하지 말라고 똑바로 서서 얘기하라고. 야, 기선제압 밀렸어, 지금. 기선제압 깎은. 기선제압 당했어요, 지금 이미. 아 근데 나는 이시선 선생님은 괜찮은데 박지훈 팀장은 못할 것 같아. 북한말 하세요? 하세요? 남조선 게 아닙니까? 남조선 게 아닙니까? 야, 이게 무슨 영어 회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팀원들끼리 모여서 북한 회화 시간이고 둘이 얘기해보라고. 프리토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말. 어디서 왔시요? 내래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함경도 어디야? 함경북도도 모르네? 함경북도 어디 군이야? 함흥군이다. 함흥군. 밀리고 있어. 저 밀렸어요, 저 지금. 저 누가 북한 사람이고 누가 남아세요 하면은 이쪽이 북한이야. 자, 함경남도 함흥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이런 거 다 교육 야, 이런 거 거예요? 받는구나. 아가. 너무 신기하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무리 언어로는 그래도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 군인하고 뭐 그 북한 군인하고 뭐 어떤. 아, 일단은 그 얼굴서부터 이렇게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보면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작고, 키들이 작고, 옷도 헐렁하고 막 이렇게 이게 남다하게 보이는데, 첫째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가장을 해서 들어가다가 체크가 당하면은 친구들이 상의를 이렇게 깝니다, 여기. 그렇게 까면 이 안에 실로 자기 소속을 여기다 주기로 받게 돼 있습니다. 딱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거부터 확인합니다, 이렇게. 손 못 대게 하죠, 처음에는. 색이 없는 그런 카키색 복장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쟤들도 헷갈리고 뭐 하여튼 이게 어느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맞아. 그럼 경찰국이라 그러면 그게 통합니다. 한번 써먹은 적 있습니까? 경찰. 진짜로요? 네. 우리 거기 대원들이 속옷을 안 입습니다. 러닝도 없고 팬티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입어요. 그 언제 빨아서 그 팬티 입습니까? 바지 위에 그냥 반바지 그것도. 그러니까 한겨울을 빼고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반바지에다가 맨발로 다녀요. 왜냐하면 그 신발이 없을 때 가장에서 자갈밭 또는 그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깔아놓은 데 있어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바닥을 단련. 예, 발바닥을 단련. 굳은 살이 딱 일부러 보이게. 그렇죠. 군살 베기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속옷은 저만 입고 있어요, 팀장. 하얀 거. 군에서 지급해주는 그 국방색 뭐 팬티라든가 못 입어요. 그거 어떻게 빨아서 그거를 저기 감당을 해요. 매일 훈련하고 땀 흘리고. 국방색은 뭐로 쓰냐 하면은 그 총 닦을 때. 총기 런닝을. 맞아. 예, 그거 닦을 때 그걸로 하고 속옷을 안 입다 보니까 전투복만 있죠. 그 많이 쓸립니다, 이게. 쓸리겠죠. 이제 그 모래배낭을 매면은 배고 이렇게 뛰다 보면은 덜컹덜컹하면서. 예, 이게 안에 속옷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마찰과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까져요, 여기가. 등이 까지고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곰고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다는 아닌데 한 뭐 7, 8명 중에서 한 5, 6명이 그 개발단 도장이라 그래요.
그게 있어요. 자국이. 예, 딱 보면 일단- 거기 출신이지 아닌지 이게 나타나요. 그거 까지고 뭐 부러지고 정도는 거기서는 뭐 그건 일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팬티는 지금 입죠? 네, 아주 지금은 잘 입고 있어요. 그죠? 훈련할 때도 이제 안 쓸리려고 오히려 더 최신스럽게 타이즈를 입고. 타이즈. 그러면 어깨에 그 있으세요? 아, 저는 막내 때 있었는데 지금은 좀 8년 동안 뛰다 보면은 이게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보통 안 생기고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어쨌든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이 되었고 훈련 과정에서 제가 한 20kg 정도가 근육이랑 같이 확 쪄버려서 이게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정강이에 이게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정강이에 염증이 조금씩 차면서 이게 피로골절이 와서 네. 그렇지. 계속 무리를 하니까. 계속 무리가 가면 이게 골절이 돼 정강이 이제 염증이 차면서 골절이 되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약간 금이 간 상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병원을 못 가게 했어요. 이게 이 선생님 때보다 더 병원이 잘 돼 있지만 너 병원에 가면은 수료를 못 한다. 병원 기록이 남으니까 수료를 못 한다 했고 아니 좀 참고 이제 계속 다리를 지질 끌면서 아 진짜 혹독한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최근에 이 한미가요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제 주석궁에 침투하기 위해서 HID가 참수작전을 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뭐 특수부대가 적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을 써요. 일단 뛰어요. 아니면 걸어가든지 밤새 뭐 행군을 하는 거죠. 김신조 부대 같은 경우에도 파주, 문산, 개성 찍고 걸어왔죠. 뛰어왔잖아요. 강원도 모처에 이제 HID 부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장국으로 유명한 여기까지 걸었어요. 어디까지? 어디? 양평. 야, 이 강원도 모처에서 해장국으로 유명한 양평까지 여기까지 걸어갔냐, 뛰어갔냐? 여기가 딱 거의 한 100km가 돼요. 어우 키로를 걸어간다고요? 100km를 걸어가고 뛰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직선거리로 100km인데 부산거리로 한 180에서 200km가 나와요. 그러면 DMZ 선상에서 평양까지 거리와 유사합니다. 상부에서 이제 그 사진하고 지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 도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놓고서 이렇게 침투로를 어떻게 딸 건가. DMZ만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가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아무래도 경계 근무가 전방보다는 수월할 테니까 최전선만 넘으면은 이상 없다. 빠르게 급속 행군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연습을 했습니다. 전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아, 그 우리 주둔지에서 네. 3박 4일 만에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3박 4일. 예, 180km 가까운 데를. 예, 3박 4일 만에.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기 남한강 흐르는 이게 꼭 저기 대동강 흐르는 그거가 아주 유사합니다. 폭도 그렇고. 세상에. 주성국인 그 저기 능라도 이쪽 오른쪽 편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평강에 11월 말쯤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낭은 어떻게 하느냐? 판초이 같은 그 거기다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총을 위에 얹으면은 예. 이게 안 가라앉습니다. 방수가 되니까. 그거를 밀고서 이렇게 가면은 밤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딱 그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가는데 진짜 면도 칼라 이렇게 허벅지를 막 이렇게 뭔지 알아요. 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배꼽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쫙 올라와서 목이 되니까 그게 괜찮아요. 목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 지역이 그 양평 초등학교였는데 그 기슭에 딱 올라서니까 이 옷이 얼어가지고 퍽퍽 하더라고요. 참고로 좀 많이 들어가 봤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훈련은 주석궁을 침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강을 건너고 초등학교 담벼락을 빨리 넘어서 이제 그걸 주석궁이라고 가정하고 폭파시키는 훈련이잖아요. 당시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담벼락에 이제 폭탄을 가정한 무언가를 붙이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집결지로 모이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시간을 재면서 HID 당시 대원들을 압박해왔던 거죠. 아까 양평까지 180에서 한 200km 정도를 주행할 때 3박 4일 정도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제일 궁금한 건 볼일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게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소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건 어떻게 보느냐. 근데 사람이 긴장되면은
그게 안 나옵니다. 나오지도 않고. 예, 용변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먹는 거는 밥은 못 먹습니다. 저희는 그 개인별로 그 압축 식량이라 그래갖고 미숫가루를 이렇게 납작하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압축 식량, 그다음에 초콜릿, 그다음에 쥐포 같은 거를 한 2마리씩 이렇게 압축된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분을 줍니다. 그 일주일분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버티던가 나머지는 알아서 또 저거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필름 보면 뭐 생존 훈련이라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막 생식도 많이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데 이제 안 먹은 걸로 치면 이제 선배가 뱀은 충이 너무 많다 먹지 마라. 저는 뱀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 버섯은 못 먹게 했어요. 버섯은 왜냐하면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범에 나온 거 봐가면서 만에 잘못되면 대원들이 어디 아프거나 잘못되고 그런 거 팀장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의식주 먹을 거는 뭐 뱀을 잡아먹든지 멧돼지를 때려잡든지 그건 해결이 돼요. 화장실은 뭐 아무데나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민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산 속에서 그냥 길바닥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종민 씨, 북한 전문가 종민 씨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퀴즈. HRD는 평양에 침투하기 위해 삐입을 한 뒤 잠을 잤다. 삐입이 뭘까요? 뭐뭐까지 하면서 잠을 잤다. 힌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알겠다. 파묘. 지금 김곤 씨 따라한 거예요? 이거 말 되는구나.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아니, 말 된다. 김신조 부대도 솔직히 파묘를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얘기했네요. 꽃제비들도 산에 가다 보면 길을 잃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선간 자야 돼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냐면 묘자리예요. 묘 근처예요. 그래서 분봉 밑에 이제 거기 보면 또 가을 되면은 뭐 가랑잎도 있고 해가지고 따뜻해요. 직접 하셨다고요? 파묘를? 저희 이제 훈련하는데 최종 목적지까지 가상이라도 근처에 가면은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노출이 됐더라도 추적하는 부대가 잘 찾을 수 없도록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뭐 텐트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텐트 없죠? 예. 텐트가 없어요. 텐트라는 건 없습니다. 아예. 이게 갈고리, 비박. 갈고리 이런 거 땅을 파는데 이거 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고른 거니까 돌이 안 나옵니다. 첫째, 돌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태양의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봉분 하나 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팝니다. 양쪽에서 파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파다 보면 쉽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관짝이 나와요. 좀 나와봐. 쭉 서가지고 야 그래도 이분한테 절은하고 자자. 그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마음이 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여기서 신세지게 됐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선 뭐 3명, 4명 해서 이제 플라스틱 줄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신혼을 해야 되니까 양쪽이라도 그렇게 해서 많이 자야 한 3시간, 4시간? 3-4시간. 잠도 편히 못 예, 주무실까요? 못 자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흙을 덮어주겠네요. 그건 해야죠. 그죠? 떠날 때 또 절하고 야 이건 해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또 흔적도 안 남기는. 최근 김정은이 자신의 모든 지지 기반과 측근들이 있는 평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곳.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김정은의 몸은 평양에 있지만 아마 마음은 24시간 이곳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과언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 북한의 군수시설의 메카로 불리는 곳, 핵개발 시설부터 ICBM 미사일 기지, 북한 최대의 화약고, 말 그대로 핵보다 더 무서운 그곳, 자강도입니다. 자강도. 요새 같다. 하필 자강도가 북한 최대 화약고이자 이제 마음의 고향이다. 김정은의. 이런 호칭까지 이제 받을 정도면 뭔가 좀 특별한 게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이제 그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의 보급로를 끊고 치고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유엔군과 이제 우리 측의 목표는 뭐냐면 1950년 올해 안에 끝내자. 압록강, 두만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전쟁 끝내버리자 했어요. 김일성도 당연히 당황해가지고 평양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강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계 정도에 들어가면 첩첩산중이니까 그렇지. 못 찾아오겠지 했는데 미 해병 1사단이라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때 우리가 영화로도 알고 있는 오키나와 전투, 그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다 성공시킨 2차 대전의 영웅 같은 부대야. 미국의 엘리트 부대고. 미국의 엘리트 부대예요. 해병 1사단. 미국 해병 1사단이 봤을 때는 이거 건국한 지 몇 년도 안 되는 약간 오합지졸 군대를 본 거예요, 이거. 그냥 게릴라들 같이. 그렇지. 게다가 또 수도를 또 첩첩산중 저 안에 뭐 강계인가 그대로 옮겼대요. 치러 가자. 가자! 해서 올라갔어. 그때가 1950년 11월이에요. 어디였냐? 지금 그 자강도, 양강도 부근에 있던 장진호라는 호수 부근을 지나가고 있어. 황진호 전투. 맞아요. 마침 그때 이제 중국에서 지원군이 들어오고 이른바 중공군이요.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네. 미 해병 1사단과 맞서 싸웠는데 예. 처음으로 졌어요, 1사단이. 포위가 돼버린 거야, 미 해병 1사단이. 우리 살아서 빠져나가자 해서 겨우 빠져나간 것이 흥남부두 철수작전이에요. 그은 보라가 비날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리한 그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강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자강도 지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살린 지역이다. 다시 일어나게 된 그리고 세계 최강의 미 해병 1사단도 여기에 들어오다가 망했다. 이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최고의 철옹성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자강도 군사 기지예요, 지금요. 그래요. 이런 역사 흐름이 있죠. 남북의 어떤 그 운명을 바꿔놓은 지역이네요. 그렇죠. 선대들보다 훨씬 더 핵과 미사일이 집착하고 있는 김정일이 그 자체도 이 자강도에 대해서 아주 그 연민을 품고 있거든요. 현지 지도를 처음으로 하면서 첫 연설을 한 것도 자강도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자강도, 송간, 전천, 영림 일대에 이제 전략군 특구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하 그 미사일 기지를 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강도다 하게 되면 김정은이 아마 자강도를 제1의 군사 수도로 그렇게 꾸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